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구절입니다. 그죠? 우선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기 전에 제가 제작한 인공지능과 믿음이라는 제목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꼭 한번 시청 및 청취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이다 싶은 건데 조회수가 가장 낮아요. 제가 조회수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 시리즈를 이제 인공지능과 믿음이라는 시리즈를 기획을 하게 된 동기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이 놀라운 사건에 왜 사람들은 특히나 사역자나 목사들이 관심이 없을까라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 그 시리즈가 조회수가 가장 낮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조만간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 피부로 현실로 잠입해 올 주제라는 생각입니다. 꼭 인공지능과 믿음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영상들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서평을 해보고자 하는 책은요, 이 에이트라는 책입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꼭 한 번은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우선 이 책에서 한국에서 2016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일종의 쇼였다는 주장을 합니다. 해당 대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한국에서 알파고 쇼를 벌였을까? 2016년에 나타난 알파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인공지능에 눈을 뜨게 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었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새로운 인류 문명이 될 거라는 사실을 소름 끼치도록 가르쳐준 알파고 말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알파고는 21세기에 서양이 동양에 보낸 흑선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그래야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 문명이 열릴 수 있다. 그런데 2012년 슈퍼비전이 딥러닝 기술을 선보이면서 인공지능이 이미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했다. 즉 서양은 이미 2012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완성했다. 그리고 4년 뒤 알파고를 한국으로 보냈다. 1차 산업혁명 때 일본으로 흑선을 보냈던 것처럼 말이다. 알파고 이후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흑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했다. 우리는 서양의 알파고 쇼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서양이 만든 인공지능 질서에 강제적으로 편입됐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서양의 인공지능 지식과 기술을 구매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서양의 인공지능 지식과 기술을 구입하느라 국가의 부를 탕진해야 할 수도 있다. 이쯤에서 이것을 생각해보자. 중국도 일본도 아닌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과 일본은 2012년에 등장한 딥러닝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여 중국은 국력을 인공지능에 쏟기 시작했고 일본은 150년 만에 교육혁명을 단행했다. 즉 중국과 일본은 이미 2012년에 딥러닝이라는 흑선을 만났다. 잠깐 중국과 일본 이야기를 하고 가자.
중국은 본래 인공지능 불모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국가다. 미국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다. 참고로 지난 20년간 중국에서 발표된 인공지능 관련 논문 수는 37만 건이고 중국이 보유한 인공지능 기업은 1011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 20년간 발표한 인공지능 논문 수는 5만 2천 건이고 보유한 인공지능 기업은 26개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인공지능 논문과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일까? 논문은 딥블루의 승리가 있었던 1997년부터이고 기업은 딥러닝을 탑재한 슈퍼비전의 우승이 있었던 2012년부터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서양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논문은 1997년 딥블루 때부터 돈을 지불하고 지식과 기술을 사와야 하는 기업은 2012년 슈퍼비전 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즉 우리나라에서 2016년 알파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이 중국에서는 이미 201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김진영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국가의 온 힘을 인공지능에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2030년이 되면 온 세상이 인공지능 세상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정부 차원에서 파악하고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로 결정했다는 점에 대해서 중국 정부를 존경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김진영 전 원장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우리 정부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하고 같은 수준인 줄 압니다. 블록체인은 정말 작은 기술입니다. 공무원들이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식에서 중국에 훨씬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인공지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중국처럼 기술 위주로 인공지능에 접근했었다.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27명이나 배출한 나라답게 이미 1982년에 제5세대 컴퓨터 프로젝트라 불리는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를 국가 주도로 실행했다. 일본은 이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 그렇게 일본은 인공지능에서 서양을 압도하고자 했다. 그리고 1853년 서양이 일본에 그랬듯이 일본은 21세기에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는 흑선을 서양에 보내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의 결말은 어땠을까? 처참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일본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그 결과 1998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이후로도 일본은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첨단을 달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일본은 서양을 이기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날이 갈수록 서양에 종속되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서양은 문명적 의미의 인공지능 개념, 지식, 기술, 철학 등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 사실을 2012년에 딥러닝을 만나고 처절하게 깨달은 것 같다. 아니 앞으로 새로운 인류 문명이 될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만든 서양의 근원적 힘을 비로소 깨달은 것 같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교육이다. 주입식 위주의 동양식 교육과 전혀 다른, 그래서 일본은 2012년에 150년의 역사를 가진 기존 교육을 폐기하고 서양의 바칼로레아를 받아들이는 인공지능 교육혁명을 단행했다. 다시 알파고 이야기로 돌아가자. 도대체 서양은 왜 한국에서 알파고 쇼를 벌였던 걸까?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미 답을 얻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인공지능 지식과 기술을 팔고 싶어서다. 한국이 국가의 부를 인공지능에 쏟기 시작하면 철도, 전기, 자동차, 선박, 비행기, 컴퓨터, 스마트폰 때 그랬던 것처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도 국가의 부를 인공지능에 쏟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독자들은 기분이 상할지도 모르겠다. 나도 이 내용을 쓰면서 기분이 좋지 않다. 아니 피눈물이 흐르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설령 욕을 먹더라도 작가가 사실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독자들로 하여금 냉정하게 현실인식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독자들이 아니 우리나라가 잠에서 깰 수 있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나라가 잠에서 깨어난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거인이 될 것이다.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나의 이런 심정으로 앞의 내용을 썼다. 나의 이 마음이 부디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믿던 안 믿던 세상은 하나님 말씀 성취로 나아가고 있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인공지능과 믿음 시리즈에서도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손안의 컴퓨터는 이미 완성이 되었죠. 그죠? 손 안의 컴퓨터는 이미 완성이 되었고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죠.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 중의 천재가 손 안의 컴퓨터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 책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의 스마트폰만큼의 기능과 용량을 80년대에 가능케 하려면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이죠. 이 말은 다른 의미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앞으로 극소수 중의 극소수는 조 단위의 부자로 등극하지만 절대 다수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란 뜻도 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조명이 지금 배터리가 좀 약해져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안의 컴퓨터. 그죠? 컴퓨터를 손에 쥐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예.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통 4G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손 안에 컴퓨터를 갖고 있는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컴퓨터를요, 걸치고, 입고, 신고, 타고, 컴퓨터와 놀고, 대화하고, 그죠? 그리고 걸치고, 신고, 입고, 타고, 놀고, 대화하는 이 각각의 컴퓨터들이 서로 대화하고,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지들끼리 대화하는데, 사람은 그 대화 내용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나오는 말이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란 말이 나오고 4차 산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등의 용어가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현실로 나타나기 이전에 항상 사람들의 입에서 단어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겁니다. 한 개인의 인생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일에 관련된 단어나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언어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통 5G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 5G의 시대가 끝나게 돼서 6G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귀찮다. 어차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컴퓨터고 그 컴퓨터를 걸치고 신고 입고 타고 놀고 대화하고 또 붙여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람 몸속에다 컴퓨터를 넣어버리자. 이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예?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읽어드린 내용 중에 지금의 스마트폰의 기능만큼을 만약에 80년대에 가능하게 했더라면은 그거는 진짜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만약에 손에 쥐고 타임머신 같은 걸 타고 내가 80년대로 갔다 그러면은 정말 수천억을 넘어서서 조 단위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은 조 단위의 부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90년도 정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80대 20이었던 책이었어요. 파레토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20%의 고객이 한 회사 매출의 80%를 담당하고 내가 쓰는 20%의 시간이 내 인생의 80%를 결정하고 전 세계의 20%의 인구가 전 세계 부의 80%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얘기를 쭉쭉쭉쭉쭉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시대를 가면서 이게 90대 10으로 가고 그러더니 95대 5로 이동을 하고 이게 지금은 97대 3까지 본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러한 말들이 회자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컴퓨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30대 혹은 좀 빠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아니면 40대 초반에 수백억 대의 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 시대 이전에는요, 기본적으로 수십억, 수백억 대의 부자가 되려면
나이대가 30대, 40대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60대 이상은 가야지 그게 가능을 했죠. 회사를 잘 마치고 정년퇴직을 하면서 그동안 모은 어떤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잘해서 여러 번, 대여섯 번 이상 투자에 성공을 하고, 보통은 부동산 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나이가 굉장히 많을 때 그런 부자가 되는데, 인터넷, IT가 열리면서 30, 40대 수백억 대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인공지능이 제대로 자리가 잡히는 시대로 가게 되면은 30, 40대의 사람 중에서 조 단위의 부자가 등장을 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요, 이말 97에서 99대 1까지 얘기하는데, 아마 그때가 되면은 99.99 대 0.01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가야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저 표를 넣을 수 있는, 컴퓨터를 몸속에다가 넣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인공지능은요, 실생활에 쓰이고 있죠. 그죠? 대표적인 것이 검색입니다. 검색. 여러분, 검색 그거 인공지능이에요. 예. 우리가 뭘 찾을 때 검색창에다 기입을 해서 정보를 얻죠. 그것도 인공지능입니다. 예. 구글 맵에 주소 찍고 가는 것도 인공지능이에요. 헌데 이 정도는요, 인공지능의 기능에서도 아주 약하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약한 인공지능. 굉장히 약하디 약한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컴퓨터를 입고, 컴퓨터를 신고, 컴퓨터를 타고, 벌써 이미 현실이죠. 예. 제가 지금은 시범적으로 서울 내 전철이 사람이 거의 타지 않는 야간 시간대는 인공지능에 의해 운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요, 어떤 집사님과 차 속에서 무슨 대화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차도, 차가 조금 좋은 차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차도 한 40마일 정도, 40마일 정도는, 그러니까 한 64km 정도? 64km 정도는 인공지능 세팅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었죠. 진짜로 운전대도 손 띄고, 브레이크나 악셀에서 발 띄고, 모드로 해놓으면 64km는 그냥 저절로 자동차가 알아서 운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에다가 맡기기에는 불안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은 자가운전이 낫다는 반응이셨는데, 아마 어떤 세력이 조직적으로 의도를 한다면 음주운전 혹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에 대한 기사들을 계속 띄워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운전을 거부감이나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게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의학계, 의료계, 법조계, 다 똑같이 들어갈 수 있죠. 네. 이 책에서는요, 인공지능은 이미 사람 수십 명이 몇 개월에 걸쳐서 할 일을 20에서 30초 만에 해버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히 변호사, 의사, 약사 쪽의 직업군에서 그러한 일들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2025년도, 제가 지금 조명이 좀 떨어져서, 좀 글씨를 크게 쓰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실제로 전문 직종 종사자들 중에 10에서 30%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켄 쇼는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낼 수 있었다. 그것도 600명을 합한 것보다 몇 배는 일을 더 잘해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덕분에 598명의 트레이더는 회사에서 할 일이 없어졌다.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그렇다면 남은 2명은 무엇 때문에 해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 인공지능보다 일을 잘해서? 아니다. 인공지능의 업무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남은 2명은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는 대목이 이 책 페이지 80페이지에 나오는데, 저는 저러한 일이 우리의 실생활과 피부에 와닿는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러한 때가 오긴 오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새로 생긴 직업들보다는 없어지고 사라진 직업들이 더 많았죠. 헌데 인공지능을 시작으로 새로이 열리는 4차 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 없어지는 직업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한 번에 다 찍으려고 그랬는데 영상 지금 조명이 지금 배터리가 떨어져서 여기까지만 찍고 제가 두 번째 비디오에서 계속 서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